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 허승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제 2018년에 설립된 SK 연구재단이고요. 이름에서처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 발전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SK에서 CSR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제도나 시장 내에서 보상받거나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먼저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그 SK 멤버사들 계열사들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환경이나 이제 이와 같은 영역에서 사회 성과나 환경 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공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EPC입니다. 그 밖에도 뭐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회계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같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김도영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인류 사회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쓴다든지 뭐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탄소 중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기후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 기술로는 약 26기가톤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많은 기후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기술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뭐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뭐 시장화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속된 말로 돈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품질이지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제품이나 뭐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담할 만한 이제 의지나 어쨌든 뭐 지원이 부족한 거죠. 똑같은 제품이면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것이 우리 시장이나 소비자의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성이 부족한 기후 기술들이 지금 시장화되기에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본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이 이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자본 시장은 뭐 유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돈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라는 것이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뭐 글로벌 기후 금융이라든지 뭐 기후 테크라든지 탄소 시장 쪽으로는 아직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도 돈이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지만 금융에 많은 자본들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아웃룩인데요.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시는 규제 연계 탄소 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도 UNFCCC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제 연계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탄소 시장은 이렇게 이제 뭐 규제에 기반한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탄소 크레딧이 대부분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시장은 규제 기반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사실은 부담이고 비용입니다. 많이 감축해라, 아니면 세금이나 비용을 부담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과 같은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진짜 감축한 것이 맞느냐, 혹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은 직접 배출한 탄소를 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이냐와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EPC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한 2019년부터 이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입니다. 기업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탄소 기반의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다 비용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인센티브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 끝에 이런 좀 개념을 주장하시고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보통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지분으로 거래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기반한 지분을 거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부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제 보증을 받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EPC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유동화하여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탄소 감축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유동화해서 조기 보상해주면 훨씬 더 탄소 감축 성과가 많이 나고 빠르게 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라고 한다든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감축 성과를 우리가 먼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페이즈 2는 지금 현재 탄소 시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탄소 감축 성과가 발생하면 그것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고 인증된 탄소 크레딧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 저희가 잠재량, 아까 이제 김도영 박사님께서 이제 탄소 감축 잠재량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잠재량을 EPC라고 하는 크레딧으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 개의 EPC를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 100만 개의 EPC를 사전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발행 그러면 기관이 누구냐,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재단이나 투자 펀드나 이러한 혼합금융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뢰받는 기관의 보증이나 인증을 거쳐서 EPC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좀 메커니즘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PC가 발행이 되고 사전적으로 수요자나 투자자가 그것을 거래를 했을 때 실제 감축 성과는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톤을 기대했지만 200만 톤이 나온다면
2배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50만 톤이 나온다면 절반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주장하는 것이 뭐 투자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고 자발적 탄소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위치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자발적 탄소 시장이 활발해진다면, 현물 시장이 활발해진다면 그것을 앞선 선물 시장이 EPC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메커니즘에서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밸류에이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기 ERP라고 하는 에미션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해본 적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탄소 감축 잠재량을 좀 연구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기관들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을 했지만 이것이 더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활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EPC라고 하는 메커니즘 시장에서 진짜 활용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탄소 감축 잠재량의 대표 기관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이름부터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고 전문 뭐 연구 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 녹색기술연구소와 같은 그러한 전문성 있고 신뢰성 있는 대표 기관이 해주시는 잠재량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제 김도영 박사님께서 이제 좋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뭐 그 다른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문헌 연구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관심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EPC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실행되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일종의 좀 플랫폼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시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 플랫폼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활용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활용이 되고 또 이제 또 시행착오를 이제 겪으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아까 앞서 보셨던 그런 메커니즘에서 관계 있는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탄소 시장 내에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은 지금은 뭐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잠재량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시장에는 뭐 베라나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인증 기관은 있고요. 국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탄소 감축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센터에서는 지금 인증 절차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탄소 감축 인증 센터에서도 저희 이제 EPC와 같은 개념으로 프리 KCR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증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CR은 사후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는 인증 절차라고 한다면, 프리 KCR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량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잠재량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그 사업이나 기술의 성공도 혹은 뭐 위험성에 따라서 이렇게 90%, 80%, 70%처럼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KCR이 뭐 10,000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90%의 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은 뭐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량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국내외 사례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탄소 시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배출권 거래지 안에서 거래하고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전기 버스, 그러니까 디젤 버스였지만 전기 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탄소가 감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레딧으로 발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시 파트너스라고 하는 디벨로퍼는 준공영 전기 버스의 크레딧을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5년, 10년치 확보를 해서 그 자금을 현대차 증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탄소 감축 성과는 현대차가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화의 작업은 현대차 증권이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에 미리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현대차 증권은 미리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보통의 경우 버스가 제 시간에 대부분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또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거래가 되거나 투자가 되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디벨로퍼나 투자자나 크레딧 바이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배출권 거래제를 넘어서서 자발적 탄소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도 뭔가 계속 신뢰도가 쌓여가지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좀 연결되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과연 EPC와 유사한 형태로 어떤 조기보상 시스템들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정부 주도형 모델부터 살펴보시죠. 캐나다 성장기금은 지난 2022년 12월 설립된 기후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에서 150억 달러를 출자해 투자했고 이 중 70억 달러는 미래의 기업이 감축할 탄소의 가격을 정부가 미리 정하는 탄소 크레딧 선매입 계약에 배분해 기업이 느낄 가격 하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즉 CGF의 핵심은 기업이 미래에 달성할 탄소 감축에 대한 보상을 현재 시점에 확정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개발투자공사, 한국으로 치면 한국투자공사의 자회사로 캐나다 성장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자본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초기 이니셔티브로 참여한 것이죠. CGF는 향후 캐나다 정부의 탄소 가격 인상 계획, 크레딧 장기 구매 계약 거래 가능성, 독립적 기술 검증 가능성 등의 미래 예측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의도, 미래 시장 수요 전망, 검증된 기술 데이터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미공개 정보들을 활용하죠. CGF의 초기 투자 기업들 중 하나인 엔트로피는 최초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CGF는 엔트로피의 연간 최대 100만 톤 규모의 탄소 크레딧을 고정 가격으로 15년간 매입하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약정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선제 확보하고 기업이 우려할 수요 위험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캐나다 내 지방정부 또는 탄소 감축을 선언한 기업들이 구매합니다. 반대로 민간 주도형 모델도 있습니다. 넥스젠은 사우스폴과 미쓰비시의 주도로 설립된 협력체로 아시아, 유럽, 북미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한데 모아 출범한 기술 기반 탄소 제거 프로젝트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이를 장기간 저장한 고품질 탄소 제거 크레딧을 발행해 시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며 넥스젠 역시 탄소 크레딧 선구매 계약을 통해 기후테크 기업들의 미래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때 크레딧 구매는 국제 탄소 감축 및 상세 연합이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 인증된 탄소 제거만을 대상으로 하며 덕분에 탄소 제거의 평가가 측정 가능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보장됩니다. 프로젝트 선별 역시 장기간 계약과 연간 최소 5,000톤 이상 생산, 1,000년 이상 CO2 저장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탄소 공급처가 있어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에 이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 시장에 참여하며 총 구매 가격의 10에서 25%를 선불로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연간 총 1,000만 톤 정도의 고품질 탄소 제거 크레딧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넥스젠은 사우스폴의 탄소 프로젝트 평가 능력과 미쓰비시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등에 기초한 시장 전문성, 국제적 네트워크,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자와 솔루션 오너 간의 중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탄소 크레딧 사전 약정 구매의 경우 기업들이 구매 의향을 밝히면 넥스젠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탄소 제거 기업들과 입찰 협상을 진행하고 톤당 평균 $200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탄소세 부과 대상 기업 및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이 시스템의 최종 사용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작 모델인 트랙션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여 2023년 말 출범한 신생 이니셔티브입니다. 아시아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목표로 하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금융 목적의 전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석탄 발전소 운영사들에게 조기 폐쇄로 인한 수익 손실을 보전해주고 그 자금이 실제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사용되도록 하는 거죠. 필리핀에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죠. 필리핀 정부는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전환 크레딧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비용을 보존해주는 보상금과 신규 청정에너지 설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조기 폐쇄로 인한 수익 손실을 보전해주는 추가 자금이 없으면 폐쇄에 동의할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지원 대상은 실제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필리핀의 아슨 코퍼레이션 같은 석탄 발전소들입니다. 이들은 동시에 폐쇄 계획과 진행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라 같은 국제인증기관은 방법론을 개발합니다. 이 석탄 발전소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했다면 배출했을 총 배출량과 실제로 조기 폐쇄함으로써 줄인 배출량을 비교해서 정량화하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이후 검증기관이 발전소 소유자가 보고한 실제 감축량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탄소 크레딧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나 정부 규제를 만족하려는 기업들이 구매합니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참여합니다. 정부, 금융기관, 기업, 검증기관이 전체 프레임워크 내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죠. 또 탄소 배출 관련 사전 보상을 확약하는 구조입니다. CGF는 탄소 가격을 미리 정하고 넥스젠은 수익을 미리 보장하며 트랙션은 실제 감축 이전의 크레딧 판매를 선약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방법론을 동원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니다. 이러한 설계를 참조해서 미리 인센티브 형식의 탄소 감축 금융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해외에도 좀 이제 탄소 감축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나 사례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탄소 감축 잠재량이 기초적인 데이터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신뢰받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잠재량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앞서 발표해 주신 김 박사님의 연구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계속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